병원 주차장. 오래된 트럭 운전석에 70대 아버지가 축 늘어진 채 완전히 기절해 있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아버지, 제발요. 아들은 아버지 어깨와 팔을 조심스럽게 흔든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다. 아들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진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봐요. 아들은 눈물이 뚝 떨어진다. 주먹을 꽉 쥐고 절박하게 기도하듯 속삭인다. 안 돼. 이러지 마요. 아들은 결국 결심한 듯 트럭 문을 활짝 열고 기절한 아버지를 온몸으로 엎어 안는다. 그의 팔과 어깨가 떨린다. 아들은 울먹이며 병원을 향해 전력으로 달린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공의 작업실은 여전히 톱밥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구들은 며칠째 그대로였다. 평소 새벽 5시면 시작되는 대패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혜진과 함께 아버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입던 작업복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아빠 어디 가셨어요? 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진료 예약서를 발견했다. 간담체외과 오늘 오전 9시.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약속 시간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다. 특히 병원 약속은 더욱 그러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도 건강관리만큼은 철저히 하시던 분이었다. 나는 진료 예약서를 들고 차를 몰았다. 혜진은 조수석에서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러실 분이 아닌데.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오래된 트럭이 보였다. 그런데 트럭 안은 비어 있었고 운전석 바닥에 혈압약 상자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진아, 아버지 뭔가 잘못됐어.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뛰어갔다. 간담체외과 대기실은 한산했다. 접수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1시간 전에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셨다고 했다. 무슨 검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CT 촬영이요. 간 기능 정밀 검사 하신대요. 간 기능 검사라는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왜 간 검사를 받으시는 거지? 평소 술도 거의 안 드시는데. 혜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계속 아버지의 최근 모습을 떠올렸다. 며칠 전 만났을 때 좀 야위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굴색도 좀 누렇게 변하신 것 같았다. 왜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검사실에서 나오신 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다. 아빠, 혜진이 달려가서 아버지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나와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의 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진행된 상태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간경화요? 아버지는 술을 거의 안 드시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시형 간염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환자분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진료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마른 것을 느꼈다. 아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 달 전부터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현재 상태로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말기 간경화 상태라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간 이식이라는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뇌사자간 이식의 경우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체간 이식이라면 의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보통 가족 중에서 기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왜 혼자 병원에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아버지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혼자 견디고 계셨던 것이다. 아빠, 검사 받아볼게요. 내가 말하자 아버지가 급히 고개를 저으셨다. 안 돼.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했다.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뒷거울로 바라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언제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사실은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했어.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피로감이 계속되고 식욕도 없고.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벌써 3년 전이었다. 그 말은 아버지가 3년 동안 혼자 아픔을 견뎌오셨다는 뜻이었다. 왜 그때 병원에 안 가셨어요? 혜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다. 너희들 일이 바쁘다고 하길래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조금 무서웠어.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해서.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도 무서우셨던 것이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차를 세우고 나서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준호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짐이라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뭐든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미안해 하시는 표정이셨다. 나는 다짐했다. 아버지를 꼭 살려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간 기증자 적합성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심장 검사 등 수많은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도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여성은 위험도가 높다며 의사가 반대했다. 결국 나만이 유일한 기증자 후보였다. 검사를 받으면서 만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을 받은 후 아들이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어떤 가족은 기증 후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수술 후 내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께 더 큰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아버지는 수술을 포기하자고 말씀하셨다. 준호야, 내가 다치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아직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나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함께 목공예를 배우고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는지, 엄마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동안 바빠서 듣지 못했던 소중한 이야기들이었다. 준호야, 너를 낳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확신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라는 것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나는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혈액형도 맞고 간 크기도 적당했다. 의사는 수술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증자인 나에게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체간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큰 수술입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간은 재생되는 장기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혜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저녁 혜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당신이 수술 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혜진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혜진아,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해. 다음 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수술 받으세요. 제가 간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안 돼, 준호야. 내가 혹시라도 다치면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짐을 지게 했구나.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수술 받으세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아버지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셨다. 수술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도 왔고 사촌들도 모였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손자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건강해져서 너희들과 더 많이 놀아줄게. 식사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야,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려 하자 나는 손을 저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건강하게 회복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들기가 어려웠다. 내일이면 수술실에서 깨어날 텐데 그 후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수술이 실패하면? 혹시 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에 혜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 혜진아, 만약에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혜진이 내 말을 끊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버지도 꼭 건강하게 돌아올 거예요. 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가족의 사랑이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다. 꿈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공예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계셨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와 아버지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나도 준비를 했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 내가 수술을 받는 것이 맞나? 혜진이 수술실 앞까지 따라왔다. 여보, 사랑해요. 꼭 건강하게 돌아와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혜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도 사랑해. 아이들 잘 돌봐줘. 그렇게 말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실 안은 차가웠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서 마취 설명을 했다. 곧 잠들게 될 거예요. 깨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생각을 했다. 아버지,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이겨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의료진들이 수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그 후는 모든 것이 깜깜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실 밖에서는 혜진과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8시간, 9시간, 10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져갔다. 간호사가 중간중간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집도의가 나왔다. 두 분 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가족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회복만 남았다.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이틀째였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혜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여보, 깨어났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내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아버지의 안부였다. 아버지도 잘 회복되고 계세요. 어제부터 깨어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다. 수술이 성공한 것이다. 의사가 와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기증된 간이 잘 자리 잡았고 기증자분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었다. 회복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아버지도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셨다. 우리는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간호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했다.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빨리 건강해져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나도 빨리 회복하고 싶어졌다. 수술 일주일 후 드디어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 병실로 갔을 때 아버지도 침대에 앉아 계셨다. 서로의 모습을 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나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의 얼굴색이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맙다, 준호야. 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을 느꼈다. 아빠, 이제 아프지 않으시죠? 응, 많이 좋아졌어.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아버지의 대답에 나는 기뻤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다. 고마움, 사랑,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살려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 병동에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퇴원 후 집에서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와 아버지 모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혜진과 다른 가족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건강을 되찾아갔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다. 준호야, 요즘 아버지가 젊어진 것 같아.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정말로 아버지는 수술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셨다. 약 복용도 함께 했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약 먹는 시간을 확인해 주었다. 아빠, 아침약 드셨어요? 준호는 점심약 챙겼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다.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회복 상태가 양호했다. 의사도 모범적인 회복 사례라고 칭찬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 관계였다. 수술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다. 아버지도 이제는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셨다. 나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다. 수술 6개월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다시 목공의 작업을 시작하셨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으셨다. 적당히 쉬면서 즐기는 취미 정도로 하셨다. 나도 직장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 주었고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어서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목공예를 배웠다. 이제 아버지가 준호한테 기술을 전수해줘야겠어.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서투르지만 열심히 배웠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딸아이가 말했다. 아빠가 할아버지를 고쳐준 거예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시려고 노력하신 거야.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다. 혜진이 요리를 해주면 우리는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수술 1년 후 우리는 정기 검진에서 완벽한 결과를 받았다. 아버지의 새로운 간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내 간도 원래 크기로 재생되었다. 의사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수술 성공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상을 선물해 주셨다. 부자라고 새겨진 조각상이었다. 준호야, 이 조각상처럼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생명을 나눈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보다 더 깊은 유대감은 없을 것 같았다. 혜진이 말했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아빠가 영웅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아. 하지만 이 건강한 몸만큼은 끝까지 잘 지킬게. 아버지의 다짐을 들으며 나도 약속했다. 저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 간 이식을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우리의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였다. 강경화로 고생하는 한 아버지와 그 아들을 만났다. 정말 수술이 성공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 아들이 물었다. 나는 우리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아버지도 덧붙이셨다. 처음에는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용기를 얻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 가족도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 가족들의 모임도 운영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손자에게 간을 받으셨다고 했다. 손자가 절 살려줬어요. 이제 그 아이를 위해 더 오래 살아야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나도 아버지를 더 오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셨다. 준호야, 아버지가 목공의 교실을 열어볼까 생각 중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적극 찬성했다. 아버지의 솜씨는 정말 뛰어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의 강의를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이 점점 늘어났다. 아버지의 인품과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나도 가끔 아버지의 수업을 참관했다.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뿌듯했다. 건강을 되찾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강생들도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해주셨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복지관이 더 활기차졌어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이었다. 목공의 교실이 성공하면서 아버지는 더욱 건강해지셨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셨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이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목공의 작업실에 데려가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할아버지, 이번엔 뭐 만들어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너희들 이름이 새겨진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아이들이 환호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다.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할아버지는 정말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딸아이가 감탄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고쳐준 것처럼요. 아들이 덧붙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표현에 아버지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수술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물론 무섭지 않게 동화처럼 꾸며서 말씀해 주셨다.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건강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신 거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신기해했다. 우리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물었다. 맞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년 반 후 우리를 수술해 주신 의료진과 재회하는 자리가 있었다.
병원에서 주최하는 간 이식 환자들의 모임이었다.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두 분 다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1년 반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그랬다. 수술 전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들이 잘 관리해 주신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간호사들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서로 걱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보기 좋은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 힘든 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모임에서 다른 간 이식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버지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다. 작은 일상들이 모두 기적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네, 산책하기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30분씩 함께 걸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아버님이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뿌듯했다. 아버지도 우리 아들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아버지의 목공의 교실 이야기, 나의 직장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아버지의 체력이 많이 좋아지셔서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졌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다. 수술을 통해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단순히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에게 간을 드린 것이 전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가끔 물어보셨다.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내 대답에 아버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셨다. 혜진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짜 한 몸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다. 수술 후 우리는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나눈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말했다. 왜? 내가 물으니 할아버지랑 아빠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러웠다. 아버지가 조금만 피곤해 보이셔도 나는 걱정이 되었고, 내가 조금만 무리해도 아버지는 걱정하셨다. 이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다. 아버지의 목공의 교실을 더 발전시켜서 본격적인 공방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준호도 함께하면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하셨다. 저는 목공에 재능이 없는데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재능은 만들어지는 거야. 열정이 있으면 돼. 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공부를 도와주면 되겠네요. 여행 계획도 세웠다.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서 같이 가고 싶은 곳들이 많아졌다.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내년 봄에 온 가족이 함께 가요. 나는 약속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웠다. 정기 검진은 계속 받기로 했고, 운동과 식이요법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 둘 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아버지와 나는 웃으며 약속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수술 2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와 나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한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공기를 마신다. 말 그대로 한 몸이 된 기분이다. 준호야, 우리 이제 정말 하나가 됐네.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빠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스러워한다.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아빠의 간을 나눠 받으셔서 더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자랑한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뿌듯해한다. 혜진은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오늘도 아버지와 나는 함께 산책을 나간다. 같은 심장 박동으로, 같은 호흡으로, 같은 걸음으로 걸어간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함께 걸을 것이다. 아버지의 건강한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사랑과 함께. 죽어가던 아버지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아버지의 삶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눈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감정 드라마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